지금부터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는 먼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 삼각함수의 성질,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각이란 10초선 OX와 OP의 동경 OP에 대하여 각 XOP가 주어질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A도라 하면 각 XOP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A도가 되고, 단 여기서 N은 정수가 됩니다. 그 다음 4분면의 각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4분면의 각은 좌표평면에서 원점 O에 대하여 C초선 OX를 X축의 방향으로 잡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제1사분면의 각, 제2사분면의 각, 제3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즉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부채꼴의 넓이와 그 다음 호의 길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반지름이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OAB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때 AB의 두 점을 끄었을 때 생기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채꼴 S의 넓이는 2분의 1R 제곱 세타, 즉 2분의 1RL이 되고,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한 점을 P의 X, Y라 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하였을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이때 사인 세타는 사인 함수,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함수,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착안하여서 각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 또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 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알아보겠습니다. 1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도 플러스, 탄젠트 세타도 플러스의 부호를 띠게 되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띠게 됩니다. 3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마이너스, 그러나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가 되고, 제4사분면에서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외울 때 이제 플러스의 개수의
개수를 이제 이용해서 외우는 암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제1사분면에는 플러스의 개수가 양의 부호를 가진 게 총 3개니까 3개 중에 3개라 해서 올이라 하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는 사인 세타만 플러스의 부호니까 싸. 그 다음에 3사분면에는 탄젠트만 플러스 부호여서 탄. 그 다음에 4사분면에는 코사인만 플러스 보이기 때문에 코라고 해서 올싸 안코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외울 수 있고, 아니면 올스타킹 등등의 이용을 하면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각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만나는 점을 아까처럼 px, y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y고 코사인 세타는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그래프는 총 3가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인 x 그래프, 두 번째는 코사인 x 그래프, 세 번째는 탄젠트 x 그래프인데요. 이제 y는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있으면 y축 1, 마이너스 1부터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그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는데요. 정의역은 보시다시피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로 원점 대칭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코사인 x 그래프를 들어가게 되면, 코사인 x 그래프는 사인 x 그래프와 똑같은데 이제 2분의 파이 정도 왼쪽으로 당겨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똑같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했을 때 코사인 x 그래프 또한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요. 이게 코사인 x고 이게 사인 x면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요.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때 탄젠트 x 그래프의 정근선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즉 각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크게 4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n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세 번째는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네 번째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인데요. 사인 2n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이고, 코사인 2n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2n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이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제 첫 번째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변환이 될 수 있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각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탄젠트 법칙, 그거랑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런 걸 다루는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단어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우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 10번 김주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학 주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은 일단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에 외접원의 중심이 있고, 이제 이 한 점을 A, 그 다음에 하나를 B, 하나를 C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O와 C를 이은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점 A에 마주보는 대변, 이거를 A,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B에 마주보는 대변을 B라 하고, 소문자 B로 하고, 그 다음에 C와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C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인 법칙은 정리하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는 게 사인 법칙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그 방법에 대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방법은 일단은 각 A에 대해서, 각 A가 예각, 직각, 둔각,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각 A가 0도보다는 크지만 90도보다는 작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A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 B, C, 그리고 점 O가 이렇게 있으면 두고, 그 다음에 A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랍니다. 이랬을 때 이 점 A를 점 B가 점 O를 외접원의 반지름이 외접원의 중점인 O를 지나도록 BO를 그어 주었을 때에 이 원과 만나는 점을 A 다시를 합시다. 그리고 A 다시에서 C와 만나는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하나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름 B A 다시를 그렸기 때문에 각 A는 각 A 다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주각의 성질 때문이죠. 그래서 sin A는 각이 같기 때문에 sin A는 sin A 다시라 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삼각형 A 다시 BC에서 이제 각 BC A 다시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 보면은 sin A 다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인의 성질을 이용해서 BA 다시 분의 BC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BA 다시가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2r. 그 다음에 BC는 A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n A 다시가 sin A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변형해 주면 따라서 sin A는 2R분의 A다 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예각에서는 이렇게 바로 증명이 되지만 둔각과 직각에서는 또 다르게 증명이 됩니다. A가 90도일 때 이거는 작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가는 삼각형이 나오게 되죠. 이랬을 때 각 A 각이 직각이 됩니다. 이거는 A가 바로 2열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러면 더욱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sin A는 sin 90도인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sin 90도는 1이라 배우셨죠? 1이죠. 그리고 A는 2열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sin A분의 A라는 걸 써봤을 때 sin A가 아까 1이라 했고 A가 2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2열이 되니까 양변에 sin A를 곱해주고 2열로 나눠주면은 sin A는 2R분의 A가 됩니다. 쉽죠? 네, 그렇죠. 이거 3번. 이제 각 90도와 A 180도 한마디로 둔각이 있대. 그래서 작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 원의 중심이 지나도록 아까 예각이랑 똑같이 그어줍니다. 그어줬을 때 이 점을 A' 했을 때 A''와 C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름 BA'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CA 각은 90도가 되겠죠. 이 각을 A라 했을 때 이렇게 딱 표시를 해두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각형의 성질이 있죠. 원래 내접하는 사각형은 양 끝각의 합이 180도인 거,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A 플러스 A 다시가 180도인 거 알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A는 180도 마이너스 A 다시다 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 사인을 먹어줍시다. 그러면 사인 A는 사인 180 마이너스 A 다시가 되고,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A 다시죠.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각 A-CB가 직각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이고 잘못 썼네요. sin A-는 예각대랑 똑같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그래서 2R분의 A다. 그러면 똑같이 sin A는 이렇게 각자 3개 다 나왔는데요. 물론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제 sin A분의 A는 2열이다라는 걸 구하면 되지만, 이건 똑같이 양변에 sin A를 나눠주고 이제 2열을 곱하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은 끝났고,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번 코사인 법칙. 잘 따라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일단 먼저 결론부터 쓸게요. 삼각형 ABC에서 당연히 아까 대변과 대각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너무 크게 썼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뒤에 계속 다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개념 정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고요. 코사인 뭐 제 2법칙이라 하지만 일단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사인 법칙과 비슷한 방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각 A가 예각, 둔각, 직각을 나누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거고요. 근데 얘는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제 각 A가 예각일 때 봅시죠. 그러면은 얘는 원을 안 그리고 상에 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C, A, B로 두고 얘는 C에서 A, B의 수선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이때 점을 H라 두고 이 각은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마주보는 되면은 똑같이 B, 요거를 A, 요거를 C라 두는데, 그러면은 CH를 저희가 한번 B에 대해서 B와 코사인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사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H라는 선분의 길이는 삼각형 ACH를 딱 이렇게 주목해 봤을 때, 그러면은 CH는 B sin A, 아시죠? sin A가 양이 B분의 H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AH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얘는 코사인이니까 B 코사인 H다, A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AH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생기죠. 바로 BH인데요. BH는 그러면 C에서 B 코사인 A로 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이 BCH에 대해서 주목해 봅시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의 길이 합 A 제곱, 그리고 이제 CH를 제곱해 줍니다. 대신에 CH 대신에 B sin A를 쓸게요. 그 다음에 BH 대신에 C-B 코사인 A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귀찮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개념 설명이니까 다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B제곱끼리 하나 묶어줍시다. 근데 이거는 1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결론은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나오게 되죠. 예각은 이렇게 순탄하게 끝났고, 근데 오히려 직각은 더 쉽습니다. 이거 90도 이때 이때에서 안 빼먹었네요. 이때 간단하게 그려주면 여기가 C, A, B가 됩니다.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sin A는 sin 90도니까 1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는데 sin A를 이용하자고요. sin A 말고 코사인 A를 이용하자고요. 코사인 A를 하면은 sin A는 1이고 코사인 A는 코사인 90도는 0이죠. 이걸 이용했을 때 그냥 뒤에 0을 붙여준다. 이렇게 해도 식은 성립한다. 간단하죠? 3번 90도와 A가 둔각일 때 둔각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둔각 삼각형이에요. 네, 그림만 보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h가 되고 직각. 그리고 여기는 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죠. 이랬을 때 똑같이 ch로 해줍니다. ch는 이제 b 사인 180-a죠.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얘는 사인의 성질을 이용해서 b 사인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똑같이 AH는 B 코사인 180-A인데 코사인 성질을 이용해서 B 코사인 A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CHA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CHA 아니고 죄송합니다. BCH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BH는 얼마입니까? AH를 구했기 때문에 그냥 C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이제 BH도 알았고 CH도 알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은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쓰다 보니 말이 없어지네요. 이해해주세요. S도 똑같이 B제곱을 묶어주면 네, 이번에는 C제곱 안 빼먹었습니다. 아이고, 됐죠? 이게 된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뭐 다 이해했을 거 생각하고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예각일 때나 직각일 때나 둔각일 때나 결국은 코사인 법칙은 성립한다. 어느 사각형이든 간에.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그냥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뒤에 다 응용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배울 거는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냥 삼각형의 모양은 그냥 난 제가 주제를 삼은 거고 정확한 주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인 법칙의 변형, 간단히 써볼까요? 크게 저희가 자주 쓰는 건 두 개 있거든요.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아까 제가 증명하면서 유도한 결론 나온 식이 결국은 이 변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2R을 곱해주고 사인 B를 나눠주냐에 따라서 원래 사인 법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증명했을 때 거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은 딱히 증명 안 하고 2번만 슬쩍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번도 엄청 간단해요. 저희가 사인 법칙 알면은. 일단 2번만 여기서 증명할게요. 그러면은 사인 A는 2R분의 A, 이거 아시죠? 저희가 이렇게 ing용했으니까. 사인 B는 2R분의 B인 것도 1번부터 잘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게 되겠지만요. 사인 C는 2R분의 C인 거 알고요. 이랬을 때 양변에 아니죠. 양변 말고 그냥 바로 합시다. 바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다른 말로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이 2열을 없애주면은 결국은 A 대 B 대 C다. 뭐 간단하죠? 딱히 증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리를 알게 되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의 변형. 또 그냥 뭐 이제 각각 A, B, C에 따라서 이제 변형하는 건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만 쓸게요. 어차피 이거 똑같이 응용하는 거라서 똑같이 삼각 A, B, C에서 조금 수학을 잘하거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냥 전개 막 하고 여러 이동하고 그런 결과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증명하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므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2BC 코사인 A를 넘겨주고 A제곱도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2BC 코사인 A는 좌변으로 옮겨주고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남겨두고 A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2BC를 나눠줄 거예요. 양변에다가. 그러면 코사인 A 남겠고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된다. 같은 방법으로 뭐 코사인 A가 아니라도 코사인 B, 코사인 C도 다 성립하겠죠. 뭐 이렇습니다. 뭐 변형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쉽게 나중에 문제 풀면은 그냥 기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보다는 더 쉽게 풀리도록 하는 게 변형식이고요. 딱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똑같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의 ABC의 넓이를 S라 했을 때 S는 2분의 1 BC sin A는 2분의 1 CA sin B는 2분의 1 AB sin C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증명드리려 할 텐데 얘도 늘 똑같은 레퍼토리죠. 가계일을 예각, 식각, 둔각 나눠서 여러분들께 증명하면 돼요. 증명은 간단한데 근데 그냥 결과만 알아두면 저는 결과주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자, 똑같아요. 이 정도 넘어갔을 때 봅시다. 또 늘 우리가 아까 자주 봤던 똑같 익숙한 관계 나오죠. C, A, B로 하고 또 수선을 끊어주고 H,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 거기가 가격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땐 똑같이 CH는 B sin A예요. 변화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풀립니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거 아시죠? 거기다 2분의 1 하는 거, 삼각형 넓이는. 그러면은 CH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H이지만 AB는 C고요. CH는 B sin A입니다. 끝났죠? 얘가 그냥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직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A가 90도일 때 A가 90도일 때는 삼각형 하나 그려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랬을 때 얘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면 sin A는 sin 90도가 되고요. 1이죠. 그러면은 사실 H가 C에서는 N이 수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H의 자리를 A가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CH는
사실 그냥 B입니다. 근데 B는 B 사인 A로 그냥 우리가 표시해 주는 거죠. 사인 A가 1이니까. 이랬을 때 넓이는 2분의 1 C B 사인 A다. 간단하죠? 3번 A가 90도보다 크고 10보다 작을 때 둔각일 때죠. 얘도 이제는 한 두 번 맞지만 지겹죠. 그러니까 H, C, A, B 여기 A고 요게 B, 요게 A, 요게 C 했을 때 얘가 직각이고 CH의 길이를 구하면 B 사인 180도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얘는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B 사인 A가 되죠. 해도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너비를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AB니까 C고요. CH니까 B 사인 A. 그래서 결국은 그냥 너비는 2분의 1 BC의 끼긴 각인 사인의 A를 해준다 라는 게 삼각형의 너비 공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이렇게 얘를 분류해서 각 A의 각을 분류해가지고 증명해 보았고, 참고 자료로 정말 마지막으로 사각형 경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예요. 보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B 못 그린다. B가 너무 못생겼죠? 이해해주세요. D, A, C가 이렇게 있고 B, D랑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다리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사각형 껐습니다. 여기 끼인 걸 세타를 합시다. 그리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저희가 뭐 Q로 할까요? 여기를 뭐 P로 할까요? 이랬을 때 저희는 이 사각형 너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각형 ABCD 너비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다고요? 네, 이렇습니다. 약간 놀랍죠? 그냥 대각선 둘이 곱한 다음에 그 사이 끼인각 세타의 사인값을 구하면 돼요. 뭐 증명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개 많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시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 AC와 대각선 AC와 평행하는데 D가 만나도록 그어줍니다. 이렇게 점선을 표시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만나도록 AC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줍니다. 똑같이 BD와 대각선 BD와 평행하도록 하는데 A가 만나는 점을 선을 그어주고요. 얘도 이렇게 그어줍니다. C가 만나도록. 그러면 뭔가 익숙한 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죠? 네, 평행 사변형이죠. 서로가 양변에 두 배 평행하고 양변에 서로 평행한 평행 사변형에서 이제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를 P로 할까요? 여기를 뭐 Q로 하고 여기를 뭐 R, 여기를 S로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PQRS는 사각형 ABCD의 넓이의 2배입니다. 이거 뭐 자명하죠? 이게 나눴을 때 이 4개의 사각형이 각자 반반씩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사각형 PQRS의 넓이의 2분의 1배가 되죠. 근데 여기서 P와 R을 하나 상에서 하나 이어줍시다. 그럼 PQR만 보자고, PQR만. 삼각형 PQR만 보자고, PQR만. PQR을 봤을 때 사각형 PQR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PQRS의 넓이가 2분의 1배입니다. 그렇다는 건 삼각형 PQR의 넓이와 사각형 ABC 넓이가 같다는 말이죠. 근데 삼각형 PQR의 넓이 관한 공식을 여러분 방금 배웠죠? 넓이 공식을 2분의 1의 두 변의 길이, 여기 다 P입니다. 평행했으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Q로 합시다. 소문자 Q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잡으면 P, Q, 그리고 나머지 산이 끼인 각의 사인값, 사인 세타. 이게 S다. 사각형의 넓이 S.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8반 2번 김동현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두 각 알파, 베타의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삼각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타낸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코사인 값인데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y는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 위에다가 각각 두 각 알파, 베타가 나타나는 동경과의 교점을 먼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a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b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될 텐데 여기서 이 b를 원점이 아니라 1,0에 이동시켜서 즉 이 그림 자체를 마이너스 베타만큼 회전시켜주면 그러면 이 a가 c로 이동하게 되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d 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분 AB와 선분 CD와 같다는 것으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지금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알파 베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요.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제곱은 x좌표의 차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고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가 1이 나오고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1이 나오고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자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CD의 길이로 똑같은 방법을 구해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1을 빼주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더하면 1이 나오게 되어서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맨 처음에 AB 선분을 회전시켜줬을 때 CD가 나왔으므로 길이가 같게 되므로 이 두 식이 같다고 해주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2가 양쪽에 날아가고 여기서 마이너스 2 곱해진 것도 날아가므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외에도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알파 베타 값에다가 베타에다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거나 이 알파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먼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베타에다 마이너스 베타를 넣게 되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에다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각을 반대로 회전시켜 주므로 x축에 대칭시켜 주는데 이 과정에서 x값은 변하지 않으므로 코사인 베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더하기 사인 알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x축으로 회전시켜 주는데 이런 y값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므로 사인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므로 이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파에다 알파에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이 직각에 대해서 이 각도만큼 반대로 빼주는 것이므로 y는 x 축에 대칭시킨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x 값이 y 값이 되므로 이 코사인 값이 사인 값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베타는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에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로 묶어준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괄호로 묶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2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사인이 코사인이 되므로 얘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가 되는데 잘못 썼네요. 여기는 코사인이 들어가고 여기는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면 코사인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은 x축 대칭시키니까 마이너스 붙여도 그대로 코사인 베타. 뭔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전 뒤로 가고 여기 맨 처음 과정에서 여기 알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으므로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겠네요. 그러면 사인 플러스 알파가 됐고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마저 식을 써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각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다
이 식을 다 유도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수의 해석과 변형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8반 2번 김동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함수가 그 다항식의 형태일 경우 그 다항식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함수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f2a-x 지워졌네요. f2a-x와 fx가 같은 형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x는 a에서 선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x값 2a-x와 x를 더하게 되면 이 a로 상수의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나눠주게 되면 이 두 값의 평균이 a가 나오게 됩니다. 즉 a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진 수들의 함수값은 다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a에서 꼭지점을 갖게 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k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 함수값이 왼쪽으로 k만큼 떨어진 값의 함수값과 동일하겠죠. 두 번째 경우는 f2a-x 더하기 fx는 2b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a, b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f2a-x 더하기 fx가 f2a-x와 fx가 있지만 이게 둘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이 둘이 더한 값이 2b가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여기서 2를 나눠줬을 때 2분의 f2a-x 더하기 fx가 b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떤 점 A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수가 있을 때 그 함수 값을 서로 더했을 때 B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X가 A가 되면 A 더하기 FA가 2B가 나오게 되므로 A, B를 지나게 될 거고 그리고 A에서 K만큼 떨어졌을 때 그리고 K만큼 떨어진 두 점을 더하게 되면 2B가 나오게 되므로 그 두 점의 함수값이 B점에서 Y는 B에서 대칭을 이루게 되고 또 맨 처음에 a-x와 x 이 두 값은 a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함수는 결론적으로 점대칭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3차 함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안에 있는 두 값 a-x 그리고 x 이게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올 때 이게 선대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형태가 a-x와 x가 아니라 a-x와 a 플러스 x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 a-x 더하기 f a 플러스 x는 2b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함수를 풀 때는 안에 있는 값을 더해서 이 값이 상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fx 플러스 p가 fx와 같게 되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fx가 p의 주기를 갖는 함수가 됩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P라고 할 때
0부터 p까지 이렇게 볼록한 모양의 함수가 그려졌다고 할 때 이 점들이 p부터 이 p 사이의 구간에서는 정확히 p만큼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p부터 이 p 사이의 구간은 여기서 또 p를 더했을 때 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똑같은 모양.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p의 주기를 갖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성함수의 개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3학년 8번 2번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합성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두 함수의 그래프를 둘 다 그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 그래프 개형을 알기 쉽게 fgx에서 fx를 2의 x 그리고 gx를 x 3승 마이너스 3x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것입니다.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1을 지나고 이런 형태로 그려졌고 gx를 그려보면 얘가 마이너스 1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0점 지나고 1점에서 마이너스 2이 지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gx의 증가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x, g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를 보면 gx가 마이너스 1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이 값을 가지면서 기울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하다가 1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되고 그 뒤로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 g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시작하고 점근선은 y는 0에서부터 시작할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때까지 그 함수값이 2까지 가므로 2일 때 얘는 2의 x승 fx 함수값이 4가 나오게 되므로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 4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이 gx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 합성함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2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그려주면 여기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 값에서 함수값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부터 무한대까지는 마이너스 2에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다시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역이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가는 x 값들이 있을 때 여기서 gx를 해주면 이 함수 값들이 gx가 되었을 때 이 gx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gx의 치역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gx 연산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fx 연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치역에서 다시 fx를 연산을 해줘서 fgx 치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fgx의 치역은 이 fx의 정의역과 같게 되므로 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gx가 무함수일 때 fx도 무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f(ea-x는 fx일 때 무함수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합성함수 대입하면 fg(ea-x는 fgx가 되는데, 이 fg를 하나의 함수로 봐서 이 hx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he-x는 hx가 되므로 여기서 이 함수에 대해서도 모함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에 도착할 때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정의하는 것인데, 이를 좀 더 평면에서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평면 전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그림에서 모선을 중심으로 하는 모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120파이이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40파이이므로 이 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그 전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나타낸 변의 길이가 더 알기 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둘 건데, 처음에 A에서 출발해서 B에 갈 때까지 A가 오르막길, B가 내리막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A 더하기 B 제곱은 60제곱 더하기 50제곱 마이너스 60 곱하기 50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므로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해주면 A 더하기 B는 10 루트 91이 되고, 여기에서 A와 B의 1차식이 한 개 나오는데, 이것을 A는 A식으로 계산을 하여 대입하면 B를 구하기가, 즉 내리막길을 구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각각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높이가 같다는 점을 두고 등식을 세워주면 3600 마이너스 A제곱은 2500 마이너스 B제곱이란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에 구한 A는 어쩌고 저쩌고의 식을 대입해주면 3600 마이너스 9100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0 루트 91B는 2500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이걸 소거하여 계산해주면 B는 루트 91분의 400이고 저희가 구하는 내리막길의 길이는 루트 91분의 40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루트 91분의 400이 됩니다. 이번 문제를 설명할 최세현입니다. 먼저 문제는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sin 2x 마이너스 sin x는 4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sin 2x는 2 sin s 코사인 x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좌변을 sin x로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변 역시 2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코사인 x의 값이 2분의 1의 값을 갖는 x의 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값이 파이이므로 파이의 2배를 한 2파이 값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sin x는 2인 x의 값을 구하려고 보았을 때는 sin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갖기 때문에 sin x는 2를 갖는 x는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정식의 해는 위에서 구한 코사인 x는 2분의 1일 때 x의 값이고 따라서 합인 2파이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C의 이등분선과 변 AB의 교점을 D라고 하고 변 CA의 길이는 B, CB의 길이는 A, 각 C의 크기는 2세타일 때 선분 CD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변 A, B의 길이와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도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야 하는 CD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이제 문제를 접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의 경우에 CD의 길이를 단순히 삼각형의 길이 속으로만 관점을 바라보아서 못 풀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관점을 바꾸어서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해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서 두 변과 사이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2분의 1 AB 곱하기 sin 세타의 값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적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B sin 세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변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 봅시다. 네,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CD와 삼각형 BDC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으로 정리해 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CD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BD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AB sin 2세타 이것이 삼각형 ABC의 넓이죠. 그리고 이것은 삼각형 AC 넓이 즉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sin 세타 그리고 삼각형 BDC의 넓이 즉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X 곱하기 sin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세타의 값을 이용해서 X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식을 묶어보면 X 곱하기 2분의 1 B sin 세타 플러스 2분의 1 A sin 세타 는 2분의 1 AB sin 2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조금 더 묶어보면 2분의 sin 세타까지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변을 정리해보면 x를 a, b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해주면 x는 a 플러스 b분의 ab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인 2세타가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이것을 서로 나누어 주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ab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다음과 같은 값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x는 a 플러스 b분의 2ab 코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 시작할 건데 먼저 문제를 살펴볼게요. 이제 A, B, C의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A, B의 길이가 5이고 A, C의 길이는 2루트 5 그리고 A, D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E인데 이때 그 E점과 C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루트 5입니다. 이때 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문제네요. 이제 이런 도형 문제를 푸는데 앞서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하나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 이제 왜냐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는다는 것은 삼각비를 쓸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직각삼각형을 찾았으면은 아니죠. 이걸 찾기 이전에도 혹시 보인다 싶으면은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왜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제 꼭지점에서 그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얘가 수직 이등분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각삼각형이지만은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고 지금부터 이미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 뭐 플러스 알파를 적을게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추후에 배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응용인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같은 거를 활용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길이 값이라던가 가계 값이라던가 이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각삼각형 찾기. 아시겠죠? 자, 이거 앞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선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 D, C가 있는데 A, D, C에서 지금 주어진 길이가 AC가 주어져 있고 EC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알파는 베타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ADC 삼각형에서 이제 윗변 DC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 DC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이 높이 AD를 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저희가 AE 대 ED가 이제 3대 1이란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높이 AD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AE와 AD가 3대 1로 내분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뭐 3H 여기로 뭐 H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런 후에 이제 바로 피타고라스를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삼각형 ADC에서 확인해 보면은 2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H의 제곱 요것의 길이가 이제 DC의 길이 제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삼각형 EDC도 보면은 밑변을 공유하고 있죠. 이제 얘도 밑변 루트 5 제곱 마이너스 높이 h 뭐 제곱, 이것이 또 똑같은 밑변 DC, 이걸 이제 제곱하면은 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두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연립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20 마이너스 16h는 5 마이너스 h 제곱. 이제 이거 보시면은 15h 제곱이 15네. 그러면 이제 뭐 h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h는 1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일단 자, h1 구했으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면 여기 AD 요걸 통해서 AD는 이제 3이고 이 D가 1이겠네. 1 표시해 놓고, 자, 이제 여기 AE 길이랑 ED 여기 실수 여기 AD가 아니라 E죠. E 그쵸. AE가 3이고 ED가 1 이렇게 적어두고, 그래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이제 관계를 살펴볼 건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뭘 주목하라 했죠?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삼각형 ABD 보시면은 이제 AD가 여기서 4라고 방금 구했어요. 뭐죠? AD가 4라 구했으니까 그럼 이 BD 나오겠네. BD의 길이는 삼각비 뭐 3대 4대 5 써도 좋고, 아니면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뭐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뭐 이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하면은 3제곱이죠. BD 제곱이겠죠. 이거 BD 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 3제곱이 될 테니까, 따라서 BD는 3이 나올 거예요. 3. 자, 3 나왔다. 이제 다 나왔네. 그럼 뭐 이제 보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주목을 해볼게요. 자, A, B, C 이 삼각형에서 잘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가 4라 주어졌었고, 똑같이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요. 삼각형 EDC에서 자, 아까 전에 뭐죠? DC, ED가 1이라 했으니까 똑같이 DC 제곱은 루트 5제곱 루트 5제곱 마이너스 1 하면은 2제곱이죠? 따라서 DC는 2일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밑변 길이 다 나왔네. 어이? 잠깐만. 3이죠, 3. 여기 3. 잠깐만. 3. 3. 그럼 여기가 1. 그쵸. 2.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필기가 잘 안 되네요, 이거. 일단은 여기 DC 길이 구했었고. 자, 다 나왔네. 여기 나왔다. 이제 이등변 삼각형 나왔다. 지금 그림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AB 길이가 5였고, BC 길이가 5네요? 이제 3 더하기 2에서 5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알파를 제일 위 꼭지점으로 하고, 나머지 각이 나올 텐데,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아까 위에 있던 삼각형 살짝 그려보자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인데, 얘를 이제 수직 2등분 하는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제 2등변 삼각형 나오면 뭐다? 바로 수직 2등분. 요렇게. 그럼 여기 딱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이제 아까 여기 2루트로 여기가 A, B, C라 했으니까 여기가
2루트 5. AC가 2루트 5라 했으니까 2등분. 루트 5겠네. 이건 루트 5겠네. 그리고 여기 5. AB 길이가 5라 했으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A, B, 여기 뭐라 할까요? 뭐 이제 뭐 H가 없으니까, H를 할까요? H를 하면은, A, B, H 삼각형을 위에 그림 잘 보시면은, 이제 EDC. 이렇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가 아까 H가 1이었으니까 1. 루트 5, 2. 요 삼각형이랑 지금 잠시 요거 A, B, H 보이시나요? 이게 닮음인 거. 왜냐? 여기가 보시면은 5대 여기 직각삼각형이고 빗변이 5고 윗변이 루트 5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빗변 여기가 1, 그러니까 루트 5대 5인데 그럼 이걸 번역하면 1대 루트 5겠죠. 1대 루트 5면은 여기도 1대 루트 5. 이 닮음이구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았네. 여기 보시면 그럼 여기가 이제 베타가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베타가 되는 거겠죠. 요 값이. 그래서 이제 알파 2분의 알파를 두 개 쪼갰잖아. 두 개를 쪼갰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베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파는 2베타.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이제 알았다.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가 2베타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걸 구해보자고. 이걸 구해보면은 아까 이 알파에다가 2베타 대입해. 그러면은 코사인 베타 나오겠네. 딱 나왔으니. 그러면은 아까 코사인 베타. 여기서 살펴볼까?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베타 루트 5분의 2. 그치. 나왔으니까 이거 끝났네. 루트 5분의 2. 이것은 이제 곧 뭐라 쓸까 이제. 그냥 뭐 5분의 2 루트 5. 답 끝.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다른 친구들이 아마 이제 그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의 그 덧셈 정리를 알려줬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제 그거를 응용해 보자면은 자 여기 따로 적을게요. 여기 이렇게 따로 적을게요.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변형하면 뭐가 될까요? 이제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미적분에서 배우면은 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다 한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이제 아까 전에 알파 값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 이제 알파 값 그 알파에 대한 삼각형 그 3대 4대 5 삼각형 기억나죠? 그 삼각형에서 알파 값 뭐 5분의 뭐 3이랑 5분의 4 구할 수 있을 거고 베타 값도 이 삼각형에서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은 똑같이 5분의 2 루트 5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직각삼각형 찾고 이등변 찾고 그래서 이제 수직 이등분선 내린 다음에 이제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를 찾은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대입 후에 이제 간단히 정리한 후에 이제 그 베타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으면은 5분의 2 루트 5가 나온다는 거. 자, 요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도형 문제에서 뭐다? 이거. 이 진짜 중요하다 이거. 플러스 알파. 요거는 이제 딱히 생각할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제일 나중에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이등변으로 통해서 직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능 특강 수원의 레벨 3번의 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인 구간에서 방정식 절대값 sin 2x는 3분의 루트 3의 서로 다른 해의 개수와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문제를 보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쵸? 일단은 sin x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옆에 상수도 나와 있고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이거는 사실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y는 절대값 sin 2x라는 함수하고 y는 3분의 루트 3이라는 상수 함수가 섞여있는 함수입니다. 연립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개괄해 보자면요, 이렇게 뭐 sin x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상수 함수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교점을 그래서 구해줘가지고 교점이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교점이 어디 몇 개인지 그리고 그 합은 뭔지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가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은 제 관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y는 절대값 sin 2x, 그쵸? 자, 우리가 y는 sin x는 정말 이번에 뭐 중간고사 치셨겠지만 많이 그려봤어요. 맞죠? 어떻게 그리죠? 일단은 y축 쭉 그리고 x축도 쫙 그리고, 그쵸? 원점에 시작해가지고 sin 0은 0입니다. 코사인 0이 1이에요. 무튼 이쪽이 1, 이쪽이 마이너스 1. 근데 치면 쭉 가서 한번 꿀렁, 여기서도 한번 꿀렁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보통은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8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우리 구하는 거는 sin 2x란 말이죠. sin x? 이거 뭐냐? 자, 알려줄게요. 일단은 이걸 sin ax라고 일반화를 시켜서 구해보겠습니다. sin ax. 지금 개념 설명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원래 sin x의 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네, 여기 나와 있죠. 2파이. 2파이란 말이죠. 근데 sin ax에는 이거의 주기는 이거의 여기 a 요거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값이 주기인 sin 함수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알았죠? 자, 많이 모르실 거니까. 네. 이거 별표 몇 개 써도 상관없어. 무튼 이제 그러면 이 sin 2x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파이죠, 파이. 2파이가 아니고 파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잘 아시겠죠? 잘 안 보이는가요? 네. 그러면 여기가 파이니까 우리는 2파이까지 구해낸단 말이죠? 한 번 더 꿀렁 해줘야 됩니다. 꿀렁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X축 연장해주고, 그죠? 지워줄게요, 이거. 됐죠? 좀 이상하게 보기 하지만 어쨌든 지용으로 칠게요. 자, 여기가 뭐겠어요? 2분의 3파이겠죠? 여기가 뚫려있는 2파이. 왜 뚫려있냐고요? 문제에서 여기가 뚫려있거든요. 알겠죠? 무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걸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y는 sin 2x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우리가 시킨 거는 절대값 sin 2x예요. 절대값. 1학년 때 좀 많이 좀 그랬죠? 막 알죠? 막 y는 절대값 x, 절대값 y는 x, 절대값 y는 절대값 x 이런 거 막 다 구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y는 x, 절대값 x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구할까요? y는 절대값 x. 헷갈리네. 자, 볼게요. y는 절대값 x. 일단은 x는
상관없어요. 범위가 양수든 음수든. 뭐 그냥 y는 x 그래프를 예시로 들게요. 이렇게 적평면이 있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원점 지나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x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별값 값이 y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 여기서 놀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음수 들고 있어요. 음수에서. 그러면 그건 뭔 말이냐? 이거를 양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전문 용어로 쳐 올리면 됩니다. 좀 비속어 같다고요? 아니요. 전문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y 값이 양수가 되도록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다시 그릴까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맞죠? 또 한 번 더 여기 꿀렁 한 다음에 이쪽에가 파이 한 번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꿀렁 여기서 한 번 더 꿀렁 여기 있죠? 근데 y 값이 양수니까 여기도 위로 꿀렁 여기도 위로 꿀렁 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sin 2x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에 거 하나는 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구해야겠죠? y는 3루트 3의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y는 그러니까 가로로 쭉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가로로 쭉 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숫자는 여기 x축 말고 y축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1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최대값이 1이니까. 그리고 이거 1인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저걸 올렸으니까 이것도 다 1일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그럼 문제가 뭐냐면 y는 3분의 3 루트 3 3루트 3이 과연 1보다 크냐 작으냐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3분의 루트 3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같을 리 없겠죠. 자 이거는요 사실 이거는 3분의 3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루트 3이 3보다 크냐 작냐 물으면 돼요. 양변 제곱해볼게요. 3, 9 이 크죠 당연히. 이것도 큰 거예요. 부동은 그냥 안 크냐고요? 어차피 양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3분의 루트 3은 1보다 작은 것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상수 함수는 이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꺼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개수를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그래프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거 이쪽에 있는 겁니다. 좀 이게 네. 그러면 A는 8인 걸로 알겠어요. 이거 이따 구했어요. 이제 문제는 B란 말이에요. B 모든 해의 값 합. 어떻게 구하냐? 이거 우리가 지금 뭐 구할 수도 없는 거고. 3분의 루트 3이면 탄젠트의 색소각인데 사인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여러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자 일단은 다시 이거 그려볼게요. 2분의 3파이 이쪽에 2파이 좀 잘라긴 했는데 연장해가지고 네.
네. 여기가 2파이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하고 딱 중간이 어디예요? 네.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0이고 2파인데 0 더하기 2파이분의 2는 파이예요. 당연하죠. 여기 요점하고 그러면 요점하고 사이는 또 이겠죠. 왜냐하면 이거 주기함수니까 어차피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점하고 요점 더해도 나누기 2에서 파이, 요점하고 더해서 나누기 2에도 파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점수 똑같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몇 사이냐?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더해서 파이가 되는 게 4개, 나누기 2항이 파이가 되는 게 4개. 그러면 그냥 더하면은 2파이겠죠. 그게 4개라 했으니까 2,8에 8이죠. 따라서 8파이. 그러니까 B는 8이 되는 겁니다. B도 8, A도 8. 따라서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객관식이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함수 fx는 로그 2의 x-3 플러스 1의 역함수 f 인버스 x에 대하여 방정식 다음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f 인버스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fx는 로그 2의 x-3 플러스 1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따라서 f 인버스 x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구한 f 인버스 x의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에 넣어준다면 2의 x-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x-1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1은 0의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준다면 다음과 같고 정리해주면 4의 x-1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6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의 x제곱을 분리시켜주며 4분의 1 곱하기 2의 2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6은 0으로 방정식을 정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2x를 t로 치환해준다면 t는 0보다 크고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64는 0이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그려준다면 인수분해하였을 때 t 마이너스 16 곱하기 t 마이너스 4는 0이 되며 t가 2x이므로 2x는 16 또는 4가 되어야 하고 x는 4 또는 2의 값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의 값이 4 곱하기 2가 8이 되며 f 인버스 알파 베타의 값은 대입해 준다면 2의 7제곱 플러스 3을 구할 수 있으며 2의 7제곱은 128이 되고 128 플러스 3은 13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2차 함수 y는 fx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가 다 그림과 같을 때 집합 x는 마이너스 2, 0, 2, 4, 6, 8에 대하여 두 집합 a, b를 이런 조건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na 빼기 nb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 여기서 처음에 a에 주어진 조건에서 1을 2의 0승으로 고친다면 2의 fx는 2의 0승보다 작거나 같고 2의 g의 ex는 2의 0승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g의 ex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먼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해보면 이 위에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는 마이너스 2, 0, 2, 4, 6일 때 그런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g의 e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g의 ex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g의 ex의 그래프는 g의 x의 그래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즉 g의 x에서는 6,0을 지났던 점이 g의 ex의 그래프에서는 3,0의 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는 0과 2일 때 g의 e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 A는 두 조건의 공통적인 x의 값인 0과 2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B의 조건을 나타내는 식을 참고하여 식을 써보면 3분의 1의 f'x가 3분의 1의 g'x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이므로 f'x는 g'x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f'x와 g'x는 식 fx와 gx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바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fx와 gx 그래프 둘 다 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0과 6,0의 중점,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에서는 0,0과 6,0의 중점을 구하는 것이 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의 축은 x는 2가 되게 되고 gx의 그래프의 축은 x는 3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기 축을 점선으로 표시해 놨는데 fx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x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2를 기준으로 2보다 x의 값이 작을 때는 접선이 감소하는 형태이고 2에서는 0,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g의 x는 3을 기준으로 x의 3의 왼쪽에 있는, 즉 x가 3보다 작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고 x의 3에서는 0, 그리고 그 이후에는 x가 3보다 클 때는 감소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쓸 표로 나타내면 이런 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f'x가 g'x보다 큰 경우는 f'x는 양수이고 g'x는 음수인 4와 6과 8에서 그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집합 B는 4, 6, 8인데 NA 빼기 NB는 2개 빼기 3개이므로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릴 수 있고 동경이 세타인 점 P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점 P는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점 P에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해야 하는데 1학년 때 배웠던 접선 공식을 활용하면 점 x1, y1 위에서 끈 원의 끈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에 P의 좌표를 대입하여 보면 접선의 방정식 L은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는 1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접선과 점 A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에 의해서 거리 D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절대값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이 2보다 크게 나와야 합니다. 이때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절대값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2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값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호에 따라서 이 안의 식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2보다 큰 경우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2보다 큰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풀어주면 2 코사인 세타가 3보다 크므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보다 크다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식을 풀어주는 것이 저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을 풀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는 1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지금 세타가 2분의 파이와 0 사이라고 했으므로 이 좌표를 2분의 파이, 이 좌표를 파이라고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꺼주면 이 위치가 나오고, 결국 저희가 지금 구해야 하는 값은 이 사이의 범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2파이고, 이 점의 x좌표는 3분의 2파이고, 이 점의 x좌표는 3분의 4파이이므로 저희가 구하는 세타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는 3분의 2파이고 베타는 3분의 4파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9분의 8파이 제곱이고, 여기서 P는 9, Q는 8이므로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인 P 더하기 Q는 1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O에 내접하는 사각형 APBQ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을 다 나타내면 일단 QA, QB가 같다는 것까지 마저 나타내고, 자, 여기 그림에서 봅시다. 일단 삼각형 PAB 그리고 PQB를 AQB를 보면은 이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서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그 나머지 그 대각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각 APB가 90도고 각 AQB가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PAB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얘는 루트 4제곱 플러스 2제곱 해서 루트 20이 나오고, 얘가 루트 20이 나오면 이 밑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이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네 변의 길이가 나왔죠. 그리고 얘가 이 사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즉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PAQ를 세타라고 두면 각 PBQ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이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PQ니까 코사인 법칙, 즉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PQ 제곱은 이 삼각형 PAQ에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BQ에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입한 후에 식을 정리를 하면 이 밑에 식과 같이 26 마이너스 8 루트 10 코사인 세타는 14 플러스 4 루트 1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를 정리해서 나타내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PQ의 제곱이 아까 이 식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루트 10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PQ 제곱은 26 마이너스 8로 18이 되고, PQ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라서 루트 18인 3 루트 2가 됩니다.